자, 감사 의견의 구분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다음 감사 의견의 종류는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부적정 의견 끝. 뭐 볼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 자, 마찬가지 감사 의견의 구분 세 번째. 감사 보고서에서 회사의 외부 감사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한다. 다음 감사 의견의 종류는 자, 볼 거 없습니다. 맨 끝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의견 거절 끝. 할 얘기 없어요. 자, 요것만 보는 겁니다. 맨 끝에 그걸로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 의견 표명 이유 돼 있는데 자,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이유로 가장 올바른 것은 회계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 이유가 뭐냐? 자, 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키워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사 의견을 표명한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왜 회계감사 의견을 표명하느냐? 기업 회계 기준을 잘 부합하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외부 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명한다. 끝. 다음 자본 잠식. 자, 다음 주 3일에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 주어지고 있고 자, 특이한 사항은 자, 오른쪽에 그 자본 총계를 보세요. 자본 총계. 가로 열고 6만 원 가로 닫고 지금 마이너스다 이런 뜻인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걸 우리가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우리 신문지상에서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는 관계없지만은 시험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묻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용어 자체가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해설 쪽에 참고에 제가 그걸 넣어놨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자본금이 100입니다. 그 다음 자본잉여금이 20이죠. 자, 근데 이익잉여금이 지금 결손 상태예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면 자본총계 세 개를 다 합친 거죠. 1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50 하면은 자본총계는 70입니다. 자, 자본 잠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지금처럼 자본 총계가 심지어 자본금보다도 작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 총계가 70이죠? 자본금이 100입니다. 자본금 100에도 미치지 못해요. 자본 총계가. 왜? 이익잉여금이 결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잉여금이 결손이라는 건 결국은 계속된 단기 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해가지고 단기 순손익은 이제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그렇게 마이너스 상태, 결손 누적이 된 상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래도 다행이죠. 하지만 오른쪽 보세요. 자, 이번에 완전 자본 잠식인데 자본금이 100, 자본잉여금이 200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무려 마이너스가 130이에요. 단기 순손실 결손 누적이 너무나 손실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130 하는 바람에 자본 총계 1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130 하니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완전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우리 수업용으로는 이걸 정확히 구별은 안 해요. 자본 잠식이 이런 것이고 완전 자본 잠식은 이런 것이고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엄밀히 다르긴 다른데 우리 수업용으로는 그냥 두리뭉실 그냥 통합해서 그냥 자본 잠식이든 완전 자본 잠식이든 그냥 자본 잠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자본 잠식과 완전 자본 잠식은 좀 달라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입니다. 아니 나 이런 거 저기 몰라 이거 신경 안 쓸래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회계를 했다 그러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용으로는 관계가 없지만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재무상태표 거기 보시면은 자본 총계 거기가 마이너스 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이익이익은 보시면 어마어마한 결손 누적이 되고 있죠. 마이너스 46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손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계속 단기 순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아주 부실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예. 자,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재무상태표에 그 왼쪽에 맨 끝에 보시면 자산 총계라고 돼 있죠. 자산 총계 74만 원 보이십니까? 그다음 오른쪽에 부채 총계 중간쯤에 보시면은 부채 총계가 80만 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뭐냐면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를 초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74만 원 자산, 부채는 80만 원. 지금 부채가 자산보다 6만 원이 오히려 더 크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산과 부채의 차이 그 6만 원은 곧 뭘 의미합니까? 바로 자본 총계 마이너스 6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산 74만 원에서 마이너스 부채 80만 원 하면은 자본이 나오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74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하니까 자본이 마이너스 6만 원 이런 상태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됐든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자, 민석.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군요. 맞는 말이죠? 자본 총계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를 어쩌죠?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2번 상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웬 반말? 재무상태표로 자본 잠식 여부를 어떻게 알아? 투자자들도 알 수 없을 거야. 이런 거지 같은 놈. 자, 자본 잠식 여부는 재무상태표를 통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 비율 분석도 재무상태표에서 다 하죠, 막. 자, 어쨌든 2번 틀린 말을 했고 3번 민석. 투자자들이 모르다니요. 얘는 또 갑자기 또 존댓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 잠식 여부는 물론이고 기말 현재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현황도 알 수 있어요.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의 현황 뭡니까? 바로 유동부채. 우리 재무상태표 오른쪽 맨 위에 유동부채 30만 원 돼 있죠? 자, 맞는 말이고 4번 상훈. 그건 알지. 유동비율, 당자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같은 재무비율을 재무상태표에서 구할 수 있잖아. 재무비율 같은 거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구체적인 산식은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아, 지금 이름이 중복되어 있네. 민석상훈, 민석상훈으로. 자, 요거는 정오표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의 분석. 자, 회계정보 이용자는 재무상태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 주 3일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네 사람의 대화 내용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돼 있고, 역시나 이 회사는 자본 총계를 보시면 역시 앞에와 똑같이 마이너스 상태죠. 마이너스 6만 원. 그 다음에 위에 이익이익을 보니까 마이너스 46만 원. 엄청난 결손 누적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자, 1번 선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군요.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금 자산 총계가 74만 원, 거기 보시면 부채 총계 80만 원이죠.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6만 원, 이게 자본 총계입니다.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또는 자본이 마이너스다.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산 74만 원 마이너스 부채 80만 원 하면은 자본 마이너스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자본이 마이너스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본 잠식. 자, 2번 경화. 1년 내로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유동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도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맨 꼭대기에 자산에 유동자산은 15만 원뿐이 안 되는데 유동부채가 30만 원이죠. 2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건 뭐 맞는 말이고. 그다음 3번. 죄송합니다. 자, 은하. 투자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하여 유동부채를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산을 매각해서 돈 들어온 걸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투자자산 같은 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업에 뭐 사용할 목적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서 이런 자산이 아니라 그냥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매각해서 돈이 회수되면 그걸로 이제 부채를 갚는 그런 방법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또 회사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 하면 부채 차입자 또는 은행 입장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은행이 가만 안 있어요. 그런 거 왜 처분 안 하냐고. 4번이 틀렸는데 하영. 자, 그래도 올해의 당기순이익이 매우 높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실적을 낸다면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될 부채를 갚기에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익이여금 상황을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46만 원의 엄청난 결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매우 높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결손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단기순 손실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결손 누적액이 불어서 지금 46만 원이 된 상태인데 단기순이익이 매우 높고 또 앞으로도 단기순이익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갚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상태표 금액을 보면서 그냥 판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 비율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성 비율의 구성 첫 번째 보기 전에 자, 재무 비율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뭐 물론 우리 핵심 이론에 다 있던 부분 있던 거죠. 그걸 딱 취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재무 비율 종합 정리돼 있습니다. 거기 친절한 경석씨. 자, 요거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 전체가. 자, 우리 핵심 이론 쪽에서는 부분이 있었죠. 안전성 비율 쪽에, 활동성 비율 쪽에, 그 다음에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취합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자, 한 번에 이렇게 취합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반드시 머릿속에 꽉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재무 비율 자체는 안전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수익성 비율을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안전성 비율인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쉽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안전성 비율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활동성 비율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성장성 비율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다음 중 안전성 비율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걸 항목을 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숙지가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유동 비율이 뭐냐, 산식이 뭐냐,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자기자본 비율 뭐 해서 그 비율 산식이죠. 이 산식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미 핵심 이론에서 강의는 다 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있는 성장성 비율을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 딱 그러면은 이게 무슨 비율이지? 일단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안전성 비율입니까? 매출액 증가율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성장성 비율이죠. 그러니까 안전성 비율과 이런 성장성 비율,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성 비율, 뭐 당기 순이익률 그러면 아 이거 수익성 비율이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 이 구분 자체는 암기 사항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좀 해결을 해달라 말씀드리고, 그다음 위에 안전성 비율에 그 네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이런 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지만 부채 비율, 재무 건전도를 나타내는 부채 비율이죠. 그거 하나는 좀 챙기죠.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부채가 작아야 좋은 거예요. 부채 비율은. 그죠? 부채 높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한테 빌린 돈은 적어야 좋은 거기 때문에 부채가 작을수록, 분자에 있는 부채가 작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높을수록 좋은 거지만 부채 비율만큼은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자, 그거 하나 좀 챙겨드리고. 자, 문제. 자, 다음은 회사의 유동성 및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즉 안전성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됐고, 바로 매출 증가율.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각 비율의 항목 구성이죠. 항목 구성을 갖고 일단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자, 매출 증가율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성장성 비율이에요. 성장성 비율. 일명 매출 증가율, 기업의 외형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성 비율입니다.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자, 됐고. 그다음 또 보자. 자, 안전성 비율의 구성 두 번째. 다음 중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즉 안전성 비율이 아닌 게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됐고, 매출액 순이익률, 일명 당기 순이익률 이렇게 말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수익성 비율, 그죠? 답이 4번. 요로 기본적으로 이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기초적인 문제,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바로 유동 비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판사한 게 거의 없네요. 이게 뭡니까? 자,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자,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유동부채를 주어주고 유동자산을 주어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넣으면 되죠? 5초짜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문제 자료에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자를 이용해요. 주 3일에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유동 비율. 자, 끄집어내세요. 유동부채, 유동자산 보입니까? 보이죠? 니은에 유동부채 1,000만 원 있죠? 1,000만 원. 그다음 디귿에 유동자산 800 있죠? 게임 끝. 80%인가요? 틀리면 안 되겠죠. 절대로. 그 다음 유동비율 계산 두 번째. 다음은 주 3일의 재무상태표이다.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주 3일의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똑같습니다. 또 끄집어내세요. 자,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이렇게 구별해 놨는데 차변의 유동자산 300이죠? 300. 대변의 유동부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게임 끝났죠? 300%. 와, 진짜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틀릴까요? 이 쉬운 문제를 왜 틀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꾸로 해요.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인데 착각을 한 거야. 외우긴 이렇게 외웠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애들이 참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채분의 자산입니다. 자산분의 부채가 아니라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제발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재무비율 증감의 해석. 자, 다음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재무지표들이다.
다음 중 전기에 비해 증가할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은? 자, 말씀드렸습니다.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이건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당연합니다. 부채 비율. 이꼴 자본분해, 부채. 부채는 낮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부채는 낮은 게 좋다. 분자가 작아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분자가 작아지면 부채 비율이 작아지겠죠? 부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높은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1번 부채 비율.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